클럽 완전 정복 4주차 퍼터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골프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게 이 퍼터인데요. 이 퍼터는 이 클럽 중에 종류도 헤드의 모양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샤프트의 길이도 굉장히 다양하고 심지어 그립도 얇은 것부터 두꺼운 것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예민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는 이 퍼터를 찾기 위해서 제가 오늘 클럽의 특성도 설명을 드리고 스트로크를 잘 할 수 있는 연습법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퍼터에 대한 여러분의 퍼터를 꺼내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말렛형 퍼터, 블레이드형 퍼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떤 퍼터든지 일단 무게 축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클럽을 딱 드시고요. 클럽을 받쳐준 상태에서 이 오른손을 이렇게 딱 놔보실 거예요. 그럼 지금 제 이 퍼터는 클럽 헤드 앞쪽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무게축이 앞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아래로 떨어진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블레이드형 퍼터 말고 여기 뒤에 말렛형 퍼터가 하나 더 있거든요. 이 말렛형 퍼터, 반달형 퍼터를 봤었을 때 똑같이 이렇게 축을 대고 오른손을 놔본다고 하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포인트가 가운데 중앙에 이제 무게축이 있다는 뜻이겠죠. 보통 이제 퍼터를 똑바로 갔다가 똑바로 스트로크를 하시려고 하는데, 무조건 이제 똑바로 보내려고 이제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내 퍼터 헤드의 축이 어디 있는지 정도는 알고 나서 제가 오늘의 준비한 퍼팅 레슨의 이미지를 생각한다고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퍼터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스트로크를 잘 해줘야 하는데요. 이 드라이버는 어퍼 블로우로 쳐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누구나 알고 있는데, 이 퍼터도 어퍼 블로우로 쳐야 된다는 사실 자체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퍼터 자체가 어퍼 블로우로 쳐야 하는 이유 자체는, 아무리 좋은 골프장에 아무리 좋은 그린이고 잘 눌러놨다고 하더라도 잔디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오돌토돌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퍼팅 스트로크를 한번 해보면 좀 인위적으로 좀 과도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을 치는 데 있어서 뭔가 이 임팩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 맞춰 치는 듯하게 퍼팅 스트로크를 한다고 하면 공에 대한 스핀이 백스핀에 대한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롤이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이 롤이라는 거는 공이 굴러가는 구름인데요. 이 평지가 아닌 이상 이 구름이 좋지 않다고 하면 어쩔 때는 라이를 많이 탔다가 어쩔 때는 안 타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죠. 거리감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좀 과도하게 이 퍼터도 어퍼 블로우로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의 이미지로 공을 친다고 하면 공의 롤, 구름이 탑스핀에 대한 느낌을 먹기 때문에 훨씬 더 잔디에 대한 결을 이겨내면서 직진성 있게 공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라인을 본 대로 훨씬 더 잘 공이 휜다거나 아니면 직진성 있게 가기 때문에 성공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이 퍼터도 어퍼 블로우로 쳐야 된다는 이미지 자체를 항상 생각을 하시고 레슨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는 어드레스를 하고 공을 치는 이 스트로크를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우선 오른손 잡이, 왼손 잡이는 말고 많이 알고 계시지만, 오른눈 잡이, 왼눈 잡이라는 거를 들어본 적 있나요? 나연 MC 들어본 적 있나요? 전 처음 듣는데요. 저도요. 네. 그냥 골퍼분들한테 많이 부르는 주시, 네. 주시안이라고 주시. 얘기는 하지만, 이 눈도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있듯이 오른눈잡이 왼눈잡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주시인데, 이 주시를 알지 못하고 어드레스를 쓴다고 했었을 때는 정확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니까요. 이 주시, 이 오른눈잡인지 왼눈잡인지를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하는데, 그 체크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m 정도의 물체에 이 오케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들어 두시고요. 그 물체를 이렇게 안쪽에 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왼쪽 눈을 감아보고 오른쪽 눈을 감아봤을 때 어느 쪽 눈을 감았을 때 이제 포커스가 아웃되는 게 있을 겁니다. 네. 이 동그라미 안에 대상을 두고 나서 왼눈을 감았었을 때는 보이네. 근데 오른눈을 감았었을 때는 포커스 아웃된다고 하면 나는 오른눈잡이입니다. 오른눈잡이신가요? 왼눈잡이신가요? 저는 오른눈잡이에요. 근데 오른눈잡이. 왼눈잡이도 있나요, 세상에? 맞습니다. 이게 그냥 온 국민을 다 조사해보지는 네. 않았지만 통계에 따르면 오른손잡이는 90% 정도, 왼손잡이가 10% 정도라고 하면 네. 오른눈잡이는 한 70% 정도.
그리고 왼눈잡이가 한 이제 3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드레스라고 공의 위치를 놓았을 때 우리가 배우는 건 그냥 단순히 왼쪽 눈에서 떨어지는 위치가 공 위치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어드레스를 서는 것 자체부터가 뭔가 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주시를 내가 오른눈잡인지 왼눈잡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공의 위치를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왼눈잡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왼눈에서 공이 떨어지는 위치가 공의 포지션이 맞는데 만약에 오른눈잡이라고 하면 이 왼쪽에 공을 뒀었을 때 밸런스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내가 오른쪽으로 본 것 같은데 왼쪽으로 본 것 같은데 했었을 때 선과 맞지 않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70%가 오른눈잡이기 때문에 공의 위치를 말씀드리면 왼눈잡이인 경우에는 그냥 왼쪽 눈에 떨어뜨리는 위치가 맞고요. 가운데의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가운데에 있지 않고 오른쪽에 있는 이유 자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퍼터 자체는 그대로 스윙을 한다고 했었을 때 다운 블로우보다는 이렇게 어퍼 블로우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 포지션이 훨씬 더 이렇게 어퍼 블로우로 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오른쪽에 있다고 하면 조금 더 내려 맞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공의 포지션 자체는 이렇게 가운데로 두셔야 합니다. 그랬으면 이 공의 위치까지 확인이 되었으면 나에 대한 이 어드레스에 대한 느낌을 이제 얼만큼 숙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레슨을 해드릴 건데요. 저는 이 퍼팅 레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상체에 대한 각이 앞쪽으로 숙여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퍼터를 했었을 때 이 각에 대한 느낌을 얼마만큼 숙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혹시 홍 프로님은 미셸의 퍼터가 어떤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거의 90도로 꺾여서 상당히 낮은 자세를 유지했었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이제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상체에 대한 각을 펴진 상태로서 이렇게 상체 각을 90도로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고 이렇게 어드레스를 섰습니다. 이 정도로 공에 대한 느낌 자체가 아래쪽에 떨어져 있어야지 이 스트로크 자체를 똑바로 갔다가 똑바로 보낼 수가 있는 것처럼 어드레스에 대한 각이 충분히 앞쪽으로 숙여져 있어야 이 스윙에 대한 스트로크가 똑바로 갔다가 똑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없이 낮아질 수는 없으니까 이 적당하게 상체를 숙여야 되는데 이 상체에 대한 각을 펴고 나서 앞쪽으로 이렇게 숙이려고 하니까 이 상체에 대한 느낌을 숙이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배가 푹 맞은 것처럼 등이 살짝 굽어진 형태로 어드레스를 서고 나서 상체를 굽히려고 하면 이 각에 대한 느낌 자체가 아래쪽으로 떨어지기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이렇게 이걸 펴고 나서 숙이려고 했었을 때는 이렇게 좀 불편한 듯한 어드레스가 나오는데 이 등이 이렇게 굽어진 상태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숙여진다고 하면 내가 클럽을 훨씬 더 이 진자 운동에 기반이 되는 이 무게를 흔들흔들하는 이 퍼팅에 대한 느낌 자체가 훨씬 더 휘둘러지기가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을 펴는 거에 대해서 한없이 이렇게 낮아진다고 하면 사실상은 스트로크에 대한 느낌 자체를 똑바로 뺐다가 똑바로 나가기는 훨씬 더 쉬워지지만 공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뭔가 거리감에 대한 이미지는 훨씬 더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됐었을 때에 대한 느낌의 이미지는 굉장한 연습이 필요하니까요. 강에 대한 느낌을 둥글하게 말아서 숙여주신다고 하면 훨씬 더 적정한 어드레스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 스윙에 대한 느낌의 이미지에 대한 느낌 자체를 공으로 한번 쳐볼까요? 이렇게 상체각이 숙여졌었을 때는 공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클럽이 움직여지는 느낌 자체는 똑바로 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딱 거리감에 대한 이미지는 좀 없어지니까 말아진 상태에서 저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공을 가운데다 놓습니다. 네, 여기가 그린 스피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정도의 스트로크가 나오는 건데요. 이 각 자체를 서서 한번 한다고 하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정면이다 보니까 스트로크에 대한 느낌이 이렇게 조금 인 쪽으로 빠지기가 훨씬 더 쉽겠죠. 서 있는 느낌의 스트로크를 한다고 하면 똑바로 빼기가 훨씬 더 쉬워지니까 이렇게 조금 네. 오른쪽으로 갈 수가 있겠네요. 또 반대로 엄청나게 또 숙여가지고 이 굽어진 거를 이렇게 안쪽으로 스윙을 한다고 하면 좀 바깥쪽으로 빠지기도 좀 쉬울 것 같은데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이 퍼터에 대한 거는 클럽의 헤드 중에 제일 무겁기 때문에 흔들흔들하는 이미지에 대한 느낌 자체가 가장 중요한데 그 이미지에 대한 느낌에 대해서 어드레스를 만든다고 했었을 때는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면서 점점 찾아가야 하지만 많이 숙이는 거에 대한 느낌이 무조건 좋은데 이렇게 등을 펴지고 나서 숙이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등이 말려 있는 상태로 앞쪽으로 이렇게 숙여져 있으면 훨씬 더 스트로크 하기가 좋아질 겁니다. 말렛형 퍼터, 블레이드형 퍼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무게 축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퍼터는 클럽 헤드 앞쪽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말렛형 퍼터를 봤었을 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퍼터도 어퍼 블로우로 쳐야 된다는 사실 자체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나에 대한 주시를 내가 오른눈 잡인지 왼눈 잡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왼눈 잡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왼눈에서 공이 떨어지는 위치가 공의 포지션이 맞는데 오른눈 잡이라고 하면 가운데의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등이 이렇게 굽어진 상태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숙여진다고 하면 내가 클럽을 훨씬 더 이 진자 운동에 기반이 되는 이 무게를 흔들흔들하는 이 퍼팅에 대한 느낌 자체가 훨씬 더 휘둘러지기가 쉬워질 겁니다. 내 주시를 알아보면서 내 공 위치를 설정을 하고 이 어드레스에 대한 느낌이 이렇게 숙여져 있는 것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 어드레스에 대한 느낌을 조금 더 잘 잡을 수 있는 연습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야겠죠. 제가 이제 굉장히 좀 중요시하게 하고 저도 이제 연습을 많이 하는 건데요. 나인 MC와 홍진주 프로가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이거는 합장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합장. 짱을? 네, 이렇게 합장을 하고 반대로 돌려서 이렇게 어드레스를 설 건데요. 이렇게 어드레스를 섰을 때 중요시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거는 제가 아까 알려드린 대로 뭐 공의 위치는 이제 공을 놓고 상체가 이렇게 굽어져야겠죠. 네. 이렇게 합장을 하고 아래쪽으로 내려놨었을 때 중요시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첫 번째로 겨드랑이에 대한 느낌이 완전하게 다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 왼쪽 팔꿈치와 오른쪽 팔꿈치를 일자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가상의 공이 있고 가상의 선을 일자로 그어서 똑바로 갔다가 똑바로 가주는 연습 자체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겨드랑이가 떨어져 있고 이 합장을 한 상태로 이렇게 똑바로 왔다 갔다 하려고 했었을 때는 굉장히 좀 어려운 듯한 네. 느낌이 드실 겁니다. 네. 그거 어색해요. 엄청 어색합니다. 근데 웃기기도 하고요. 이렇게 연습을 했었을 때 왔다 갔다 똑바로 하는 거에 대한 느낌이 숙지가 되고 익숙해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깨가 힘이 쭉 빠지고 그러면서 겨드랑이 안쪽이 붙였을 때는 몸에 대한 어떤 접지력이나 안정감이 생기기 때문에 똑바로 움직여지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렵게 연습을 해서 편하게 스트로크 하는 연습 방법이죠. 합장을 이렇게 해주시고 반대로 꺾어서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등이 말려 있는 상태로 90도를 만들어서 어드레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겨드랑이가 완전히 떨어진 상태에서 왼쪽 팔꿈치와 오른쪽 팔꿈치에 대한 느낌을 일자로 만들어주고 왔다 갔다. 저는 연습을 많이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새롭고 왔다 갔다 흔들리는 느낌의 이미지거든요. 네. 근데 그랬을 때 불안감을 어깨가 힘이 좀 빠지고 나서 겨드랑이가 자연스럽게 안쪽이 붙었을 때 스트로크를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이 헤드에 대한 무게를 뺏기지 않고 똑바로 갔다가 똑바로 움직여지기가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꼭 연습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느낌으로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공을 친다고 했을 때도 이 합장한 느낌으로 이렇게 똑바로 움직여서 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 상태에서 똑바로 갔다가 똑바로 쭉 쳤었을 때 우와. 공을 똑바로 보내기에는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요. 이렇게 합장을 한 것보다 그립에 대한 느낌이 내가 원하는 그립으로 안정감 있게 잡고 그 상태에서 겨드랑이까지 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살짝 붙는다고 하면 나에 대한 스트로크에 대한 느낌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실 겁니다. 이렇게 합장을 하고 나서 어드레스를 하고 나서 스트로크 하는 법까지 배웠다고 하면 이제는 퍼터에 대한 거리감을 알려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퍼터는 방향이랑 이제 거리만 맞으면 다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방향보다는 거리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리감 연습법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금 제가 있는 이런 환경을 좀 이용을 하시는 건데요. 이제 저기 한 제가 5m를 기준점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린의 스피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고요. 그냥 하나에 대한 이 스크린 같은 데서 연습을 하시는 건데 여기서 한 5m 정도를 쳐본다고 했을 때
지금은 실제로 제가 필드에서 5m를 친다고 했었을 때보단 여기가 굉장히 많이 굴러서 6.5m라는 거리가 굴렀습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더 살살 쳐서 5m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5m에 대한 거리를 맞췄는데요. 이 5m에 대한 이 거리를 맞추고 나서 이 거리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골프장을 간다고 했었을 때 그린의 상황이 다르고 그린의 스피드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 퍼팅 스트로크를 5m 정도가 가는데 그 5m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빠른 것 같아 혹은 느린 것 같아에 대한 기준점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지금 시작하셨을 때 가장 빠른 거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대충 무게가 있는 공을 딱 들었을 때 제가 이 앞에 있는 카메라에 공을 던진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던진다고 했었을 때는 무조건 강하다는 걸 알고 네. 이렇게 던졌을 때는 무조건 약하다는 걸 알 겁니다. 그럼 내가 저 정도의 거리를 던진다고 했을 때는 그 중간에 정답이 위치해 있겠죠. 왜냐면은, 이렇게 세면은, 이렇게 스윙을 하면은 크고, 이렇게 스윙을 했었을 때는 작은 걸 인지하기 때문에 시각적인 거리감을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어딘가에 공을 던질 때 몇 미터라고 생각하고 나서 공을 던지지는 않거든요. 저기 정도 던지려고 하면 이렇게 던지면 저기까지 가겠지라는 흔들흔들을 하고 나서 공을 딱 던졌을 때 저 정도 가는구나 라는 이 시각적인 거리감은 누구나 갖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훈련법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어드레스를 하고 거리는 계속 변동을 하면 좋겠죠. 어드레스를 하고 난 상태에서 이 어떤 대상, 한 3m, 4m 정도에 대한 어떤 목표물을 잡고 나서 공을 치지 않고 목표물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클럽을 흔들면서 상상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쳤었을 때는 강할 것 같은데? 그럼 이거보다 좀 더 살살 칠까? 그럼 한 이 정도가 적당하겠다라는 이 흔들흔들하면서 무게감을 느끼면서 시각적인 거리감을 연습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거리감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시각적인 거리감으로 쳐볼까요? 저쪽으로 한번 이건 나오니까 저기까지 한번 흔들어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쪽에 있는 공이 제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한 4m 정도가 돼 보이는데 이렇게 스윙을 하면 무조건 크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고 이렇게 치면 약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겠죠. 그럼 그 중간에 정답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터치감을 연습하고 시각적인 거리감을 연습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이 퍼팅은 훨씬 더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퍼터는 손목을 써야 한다? 쓰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손목 자체를 아예 안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손목을 써야 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저는 사실 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네. 써야 한다는 레슨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사실 손목을 써야 한다는 조금 강조를 하는 네. 거고 손목이 써져야 한다에 대한 느낌의 이미지가 맞을 겁니다. 하나의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기본적으로 손목에 대한 느낌이 아까 제가 합장한 걸로써 보여드리면 손목에 대한 느낌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왔다가 왼쪽으로 돌아간 이 로테이션의 회전에 대한 느낌의 이미지로 손목이 써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무게가 있고 힘이 빠지고 클럽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 이런 느낌의 손목의 이미지는 써줘야 됩니다. 이것 또한 실수의 유형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 손목을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힘을 딱 주고 어드레스를 쓴다고 하면 손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몸의 경직이 들어가면서 터치감에 대한 느낌이 굉장히 둔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클럽 패드에 대한 무게를 뺏기기 때문에 터치감이 안 좋아진다고 했었을 때는 공의 롤이 좋아지지 않고 전체적인 퍼터가 좋아질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조금 과장되게 대해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퍼팅의 스트로크는 이런 느낌의 이미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드레스를 하면 당연히 손이 먼저 출발을 하지는 않지만 클럽 패드가 먼저 출발을 하고 손목에 힘이 빠져 있다고 하면 느낌 자체는 그렇게 됐었을 때 클럽 헤드에 대한 무게가 훨씬 더 묵직하게 공에 전달이 되면서 터치감이 훨씬 더 좋아지면서 공의 구름도 좋아지고 이 시각적인 거리감이나 어떤 여러분의 전체적인 퍼터가 좋아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클럽은 안쪽으로 갔다가 안쪽으로 빠지는 것이고 이 헤드에 대한 터치감이 좋아지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손목은 써줘야 된다는 걸 기억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의 퍼터는 날이 가면 갈수록 향상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합장을 하고 반대로 돌려서 이렇게 어드레스를 설 건데요.
겨드랑이에 대한 느낌이 완전하게 다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 왼쪽 팔꿈치와 오른쪽 팔꿈치를 일자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똑바로 갔다가 똑바로 가주는 연습 자체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합니다. 이 5m에 대한 이 거리를 맞추고 나서 이 거리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린의 상황이 다르고 그린의 스피드가 다르기 때문에 빠른 것 같아 혹은 느린 것 같아에 대한 기준점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어떤 대상 한 3m, 4m 정도에 대한 어떤 목표물을 잡고 나서 공을 치지 않고 목표물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클럽을 흔들면서 상상하는 겁니다. 퍼터는 손목이 써져야 한다에 대한 느낌의 이미지가 맞을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 이런 느낌의 손목의 이미지는 써줘야 됩니다. 이런 느낌의 이미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